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5분 정도 남았습니다. 8시 55분 1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움직임은 강보합권 정도 출발 대기합니다. 지난주부터 이 개장 전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대체적으로 보합권의 잠잠한 출발을 보여주는 날들이 많았고 장중의 분위기가 잡혔는데요. 오늘 장도 초반에는 힌트가 많지 않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여전히 2,500선 부근 맴도는 양상인데 현재 전고라일 대비 0.1%가량 오른 2,499.15포인트 선에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고라일 종가 대비로는 2.67포인트가량 오른 수치고요. 지난주 월화수목 오르다가 금요일날 약간의 쉬어갔습니다. 오늘장 상승 움직임 재개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죠. 그리고 오늘장 어떤 캔들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장 5일 이동평균선이 20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입니다. 0.37%가량 오르면서 818.04포인트 선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에서도 강하지 않은 제한적인 상승 탄력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개수로 놓고 보면은 상승 출발 대기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은 대체적으로 개별 뉴스들, 사이즈 상당히 좀 작은 종목군들 이쪽으로 상승불이 뚜렷하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대형주들은 상당히 눈치를 보는 흐름으로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1,200개 정도 상승불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 900개 보합, 800개 하락불 정도 현재 호가는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 보자면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군들 혹은 정치 테마 이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장이 점차 가까울수록 제한된 금액 내에서 조금은 민감하게 빠르게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의 자금 쏠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린 리소스가 현재 호가가 가장 강합니다. 일반 보통주 가운데서는 가장 강한 호가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바로 지난 금요일이 신규 상장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 넘는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장 18% 정도 추가 상승한 62,000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수 코팅 쪽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가장 강하고요. 그 밖에 아래쪽으로 우선주 제외하고 보통주로 줄을 세워보면은 깨끗한 나라, 심텍홀딩스 이런 순으로 나열이 되는데 이들 종목이 한동훈 테마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일거수일투족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민 그리고 뭐 마약과의 전쟁 이런저런 키워드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출마 지역구와 관련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고요. 이에 따라서 이 해당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본사를 가지고 있거나 그 인근에서 사업을 펼치는 업체 이쪽으로 지금 테마주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심텍홀딩스 그리고 깨끗한 나라가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고요. 참고로 깨끗한 나라는 지난 금요일에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14%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심텍홀딩스도 금요일에 캔들 보시면은 장중한 때는 21%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윗꼬리가 달렸다가 이 짧은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었는데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14%가량의 급등세로 출발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전일에 기록했던 고점 부근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 지금 영보화학도 그렇고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가운데서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정치 테마주 쪽으로 한번 또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종목 사이즈가 좀 작다라는 점, 뭐 ALT, 영보화학, 유진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M+ 이쪽이 청주 관련된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리튬 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리튬 플러스 비상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지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오늘장 분위기 좋고요.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일본 수출이 본격화된다라는 내용이 지난주 후반에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튬 포어스가 현재는 12%가량의 강세권 출발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쪽도 호가 좋습니다. 현재 하이드로 리튬 이 종목도 강하게 움직임 나타내면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이번 달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4거래일이면은 11월 달이 마무리되는데요.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또 종목이 수익을 줄지 저희와 함께 부지런히 찾아보시죠. 그리고 오늘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대책회의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진행되지만 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던 회의이니만큼 오전에 관련된 뉴스 중요한 거 나오면 저희가 또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뉴욕 증시는 금요일 시장 빠르게 폐장을 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끝났던 시장인데요.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서 미국 증시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강보합권 수준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미국 증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연준에서 선호하고 있는 물가지표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과 또 지표가 어떻게 공개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또 한 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면서 한 주의 플랜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을 하고 있을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0.23%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50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곧바로 2,500포인트 선 복귀해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0.2% 상승하면서 오늘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816.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교적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61억 원, 기관 투자자들이 7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빠르게 차익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15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170억 원 가까이 매수하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관망 심리가 더 짙게 나타나는데요. 기관은 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도 차익 매물을 출회하면서 현재는 16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종이 목재 섹터가 1.01% 상승하면서 가장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정밀, 기계, 서비스, 그리고 운수 창고 같은 섹터도 오르고 있는데 그 폭은 제한적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서비스와 운수 창고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섹터 보도록 할 텐데요. 하락하는 섹터 오늘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반등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섹터 중에서도 하락하는 섹터는 단 두 가지 섹터뿐인데요. 철강 금속 섹터가 0.1% 하락 중에 있고요. 유통업도 0.08%로 이렇게 제한적인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반도체 종목군들 살펴보시면 엇갈린 주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14%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0.7%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 디램 부분에서 줄여가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2차 전지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 0.4%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0.53% 하락하는 가운데 LG화학 0.19%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는 0.11%가량 올라주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내에서는 엇갈린 주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완성차 기업들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가 0.38% 소폭으로 올라주고 있는 반면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0.36%로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주들 확인해 보시면 네이버가 0.24%로 소폭 반등해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0.2%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섹터 내에 있더라도 오늘 시장에서는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 움직이거나 이렇게 엇갈린 주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지 우선은 2차전지 소재 종목들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BM이 0.4%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24만 3,500원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0.29%의 상승률 나타내면서 69만 7천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 70만 원 선을 이탈했는데 그 70만 원 선 다시 복귀해낼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F 쪽에서도 0.07%의 소폭의 상승률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포스코 DX가 0.35% 소폭 밀려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반도체 종목군들 보시면 HPSP 그리고 리노공업 엇갈린 주가 양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HPSP가 0.42% 하락하는 가운데 리노공업은 2.39%가량 상승 중에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들 쪽으로는 저가 매수세 유입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0.1% 상승해주면서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보시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엇갈리는 주가 양상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HLB가 0.63%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0.12% 상승하는 가운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흐름이 보입니다. 지수가 제자리 걸음이고요. 종목별로 특징만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시효과공한 때 말씀드렸던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정치 테마 쪽으로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연속성을 보여주는 쪽은 지난주 후반에 이 정부 쪽에서 전력망 관련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겠다라는 내용의 송배전하는 쪽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오늘도 일정 부분의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 섹터, 페노션을 중심으로 해서 해운 섹터도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이고요. 일반 테마를 보자면은 이 부산 엑스포 표결이 내일입니다. 이를 앞두고서 이제 막판 시세에 강력하게 좀 분출해내는 시공테크 등의 이런 테마주들 있습니다. 반도체 쪽 궁금하실 텐데요. 반도체는 오늘 디자인 하우스가 좋습니다. 다른 종목군들과 다소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팹리스도 괜찮은데 디자인 하우스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주들이 활발합니다. 대형주들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방향성을 나타내 주지 않은 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1% 미만의 등락만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은 정치 테마 종목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정치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큰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 우려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 정치 테마주는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 24%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한동훈 테마주로 엮였던 덕성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한동훈 테마 종목으로 엮인 종목들, 인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부각을 받고 있고요.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도 선별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정치 테마 종목들이 끝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하면은 다른 종목군도 좀 보려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 워낙에 거래가 한산한데 중소형주들 쪽으로 짧은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특징주로 먼저 정치 테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정치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청주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테마주들 짧게 매매를 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일단 한동훈 장관 상당히 좀 핫한 모양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 주목하는 그 기사량에 있어서도 사실 상당히 압도적인 수준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보가 더 성큼성큼 빨라지면서 정치에 대한 그 열망을 뜨겁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정치 테마주들 대응할 때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정치 테마주들은 기술적으로 보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만약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잠시만요. 네. 이게 지금
HTS가 좀 안 먹어가지고. 지금 뭐 깨끗한 이제 나라도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 뭐 아까 보니까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 뭐 기술적으로 결국에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상승하면 그냥 뭐 한번 단기 투자로 한번 해볼 만하고 거래량이 죽으면은 그러면서 상승하면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모든 종목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팔고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정치 네. 테마는 그냥 이런 테마주들은 네. 항상 올라가는 거는 가파르고 내려오는 속도도 가파르다. 그렇게 본다면은 짧게 이익 실현하는 게 좋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기준으로 짧은 매매 이렇게 해서 팁을 드렸는데 정치 테마주들 접근할 때 대장을 접근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좀 후발주자 좀 덜 오른 종목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좋나요? 그거는 이제 모든 종목, 모든 주식들이 다 그런데 대장 접근하는 게 맞죠. 대장 접근하는 게 맞고, 예. 그것도 뭐 똑같이 뭐 정치 테마주도 주식이기 예. 때문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정치 테마주 내에서도 정책 관련된 종목은 괜찮다. 인맥 테마가 조금은 좀 펀더멘털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가 불안해서 그렇지 정책 테마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정책 테마주들은 차라리 괜찮죠. 괜찮아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일단 좀 밀어주는 게. 예. 그러니까 근데 인맥으로 뭐 사회이사나 뭐 대표가 뭐 동문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대응하시는 분들께 팁을 드렸고요. 다음은 반도체 쪽 보겠습니다. 반도체 요즘 어렵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디자인하우스 쪽은 예외입니다. 대표적으로 칩셋 미디어 좀 전에 정적 VI 풀렸고요. 풀린 이후에 고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11%까지 급등하고요. 32,55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32,700원까지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썼고 이 종목 지난 금요일에도 10% 정도의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온칩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코아시아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코아시아도 이제 슬슬 시동이 걸립니다. 이 종목도 디자인하우스죠. 코아시아가 현재 5%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가온칩스도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오릅니다. 가온칩스 이달에 월봉 보시면은 52%나 올랐습니다. 11월 달 꾸준히 이 V자 반등을 만들어내는 가온칩스의 움직임이고 오늘장 3% 정도 오르면서 48,500원권 직전 고점 부근까지 바짝 다가선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쪽이 그럼 다 좋냐? 약간은 온도차가 벌어져 있는 게요.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확실히 그동안에 좀 꾸준히 리드해줬던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모습인데 한미반도체는 많이 밀리진 않아도 한 2% 정도의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크게 노이즈 있었던 파도는 장중 한때 16%나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은 아래꼬리가 빠르게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8% 정도 밀리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떠냐 보면은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그리고 하이닉스가 0.8% 정도 오르면서 13만 원 선 부근까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후발주자 가운데 리노공업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었죠. 리노공업 재차 상승 재개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으로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는데요. 반도체주들 사이에서도 많이 온도차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칩셋 미디어는 오늘 잠시만요. 다른 네. 종목 잠시만요. 오늘 급등이죠. 네, 칩셋 오늘 미디어. 11% 넘게 지금. 네. 오늘 칩셋 미디어는 자율주행 쪽하고 좀 엮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텔레칩스라든가, 네. 퓨런티 안 보고, 잠시만요. 자율주행도 현대오토에버 잠시 안 보고. 약간 애매하네요. 네. 일단은 그렇고. 그런 쪽하고. 그런 디자인하우스, 뭐 가온칩스 이런 거는 네. 저도 뭐 특별한 이유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그동안에 제가 저번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은 네. 이제 좀 못 올라왔던 것들 좀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말씀드렸고 가온칩스라든가 오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이런 쪽도 지금 AI 반도체 예. 이런 쪽도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좀 덜 올랐던 쪽이 좀 오르면서 결국엔 키 맞추기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HBM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은 오늘도 약세. 제가 뭐 그쪽은 이제 주의 좀 필요하다라고 저번에 계속 이제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이런 쪽이 못 오른 것들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주가가 전체적으로 반도체 움직이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주식들은 뭐 좀 덜 오른 것들 뭐
오르는 거는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순환매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음은 전력 설비 쪽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강했던 이 민간에서 요즘에 전력이 부족해서 뭐 셧다운이 되고 이런 지역들이 종종 좀 발생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원래는 한전이 이 부분을 독점으로 했는데 민간에 개방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룡산업이 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장 5% 정도 추가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LS 전선아시아가 5% 정도의 또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땡땡 전기, 땡땡 뭐 전선 이런 종목이 오늘장도 연속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앞서 보여줬던 것과 같은 탄력은 아닙니다. 대한전선 2%, 가운전선도 강보합권 정도 나타내는데요. 힘은 좀 금요일에 비해서 부족해진 모습입니다. 그러면 짧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 쉬어가는 것인지 계속 홀딩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상한가 들어간 것들은 그냥 저는 짧게 재룡산업이라든가 그렇게 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이제 변압기 전선, 뭐 효성중공이라든가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펀더멘탈이 좀 받쳐주니까 뭐 조금 홀딩해서 뭐 정고 좀 넘어가면은 또 한번 좀 이익 실현 해보고 이제서부터는 저는 뭐 효성중공은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싸다. 뭐 개인적인 주관인데 뭐 여기서 뭐 계속 20만 원 선을 뭐 유지한다기보다는 뭐 19만 원, 18만 원 여기서 뭐 좀 등락 박스권 저는 그냥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아직까지는 뭐 급락 위험성은 뭐 없다고는 보고 있는데. 재룡산업 같은 약간 테마성으로 좀 시세가 금요일 날에 강하게 붙어서 상한가 갔던 것들은 그냥 짧게 이익 실현하는 게 저는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보자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콘텐츠 쪽에 오늘 게임주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크래프톤 내년에 공개할 신작 기대감으로 오늘장에 4%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래프톤도 이번 달에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네요. 한 달 동안에 30%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사실 상장한 이후에 이렇다 할 퍼포먼스를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크래프톤입니다. 그런데 거의 손에 꼽을 만큼 좋았던 한 달로 기억이 되겠네요. 크래프톤 4% 정도의 오름세고요. 신작 인조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르는 게임주들이 대체로 사이즈가 큽니다. 그동안에는 좀 사이즈 작은 중소형주들이 더 활발했다면 오늘은 NC소프트도 4%나 오르거든요. NC소프트 28만 원권 지나가고요. 드래곤플라이 5%가량의 상승권, 넷마블 컴투스, 뭐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까지 일자리 좋습니다. 게임주들 오늘 괜찮네요. 그러네요. 저도 크래프톤을 최근에 저번에 이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좀 며칠 동안 안 봤는데 주가가 뭐 그래도 계속 좀 올랐네요. 네, 그동안은 꾸준히 올랐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죠. P2E 돈 버는 게임들, 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를 기업들이 투자를 이제 줄이고 있고 약간 철수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보다는 차라리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강조했던 뭐 NC소프트라든가 크래프톤, 뭐 메타버스하고는 좀 거리가 조금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게임주들을 조금 더 괜찮지 않나. 다시 예전으로 회귀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결국에는 신작이나 뭐 이런 쪽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실적이야, 뭐 저는 시간을 두고 좀 돌아서지지 않겠느냐. 그런 쪽보다는 역시 신작 모멘텀, 뭐 그런 쪽이 조금 더 그러니까 신작 나올 거 일정 체크 좀 해보신 다음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초까지 그럼 게임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세요? 추세적으로 갈 수 있어요? 최근에는 봐서는 이제 뭐 많이 오르고 이제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좀 급하게 오른 것 같은 느낌은 좀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뭐 꺾일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좀 덜 오른 것들 뭐 차라리 뭐 위메이드라든가 뭐 이런 쪽도 괜찮지 않나. 아니면 NC소프트라든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괜찮아 보이고. 네, 넷마블 오늘 한 1%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게임 섹터 내에서의 종목군들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로봇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봇은 독주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난 금요일에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고요. 벌써 11월 15일 이후에 2, 4, 6, 8,
오늘 9일이네요. 9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8만 원 선 근방까지 갔습니다. 79,500원을 기록하면서 상장한 이후에 최고치 기록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벌써 9거래일 연속된 상승에 현재도 4% 정도 오르면서 77,4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도 뚜렷하게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주입니다. 어떤 날은 로봇주들 다 같이 끌고 가는 것 같다가 어떤 날은 두보산 로보틱스 혼자 가는 것 같다가 그렇네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6%의 비교적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SPG도 1% 정도 밀리고 뉴로메카도 약보합인 것을 봤을 때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건 아닙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유달리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말에 두산 로보틱스 뜨겁습니다. 이제 새로운 영역대에 진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까지 봐야 될까 많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의 최근의 질주 어떻게 보시나요? 단연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는 단연 독보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계속 제가 두산 로보틱스 거래 초창기에 수급 들어왔을 때 이때서부터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거래 좀 늘어났는데 거래 죽었는데 금요일날에 또 거래 다시 살려놨어요. 결국에는 거래 죽으면서 올라가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금 한 2, 3일 봤다가 그러면은 거래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이동평균선만 받치면서 상승하면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제가 접근하다고 말씀드렸고 금요일날에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강하게 상승. 오늘 거래 또 지켜보시고 최소한 한 내일 정도까지 거래 지켜보시고 거래 줄어들면서 상승하고 있다 아니면은 거래 줄어드는데 음봉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좀 팔아볼 그런 신호로 좀 받아들여보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워낙에 좀 이슈가 많은 쪽이기도 하고요. 종목별로 많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약 모멘텀이나 뉴스 있는 종목군들이 꾸준히 연속성 가지고 가고 있고요. 중국 폐렴, 예전에는 마이코플라즈마라고 불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중국 지역에서 이 병증이 확대되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변국 인도라든지 이쪽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강하지만 반면에 단기에 크게 주목받았던 비만 치료제가 오늘 꽤 많이 밀립니다. 펩트론이 7%까지 크게 밀리고요. 참고로 펩트론은 지난 목요일에 16% 급등을 했다가 그리고 금요일에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해서 크게 하락하면서 급등 이전 수준까지 다시 재회귀한 모습입니다. 인벤티지랩도 7%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AI 쪽으로 종목군들이 이쪽도 지난주에 상당히 활발했었는데 루니시안 3% 정도 밀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딥노이드 보겠습니다. 딥노이드도 한 2% 정도의 하락권, 뷰노도 5% 정도 하락세를 띠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변동성이 크고 또 종목별로 많이 엇갈립니다. 눈에 띄는 몇몇 종목군들 짚어주시죠. 네, 오늘 비만 쪽인 펩트론, 인벤티지랩 네.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빠지고 있고 기술적으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에 거래 줄면서 조금 음봉 나왔고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엔 박스권 대응이라고 보고 있어요. 박스권으로 보시면 되고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의료 AI, 루니, 딥노이드, 그다음 뷰노 이런 쪽 하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았던 만큼 되돌리는 양상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특히 이제 다른 쪽 뷰노, 루닛, 딥노이드 이런 쪽은 최근에 거래가 좀 늘고 있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시고 거래 그렇게 안 늘어나고 어느 정도 조금 시세가 완만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일단 이것도 거래 보고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오늘 거래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다음으로는 네이버도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가운데 가장 좀 부진했던 종목인데 오늘 톱10 중에서 네이버가 가장 강합니다.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도 지난 20일부터 하루 쉬어간 것을 제외하고 밀린 날은 없습니다. 일단 오늘도 강보합권 정도 0.4%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두 종목의 차트가 대체로 비슷하네요. 11월 초에 저점 나오고 그 이후에 반등 흐름이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이버도 한 2% 정도의 상승권인데 이런 것이 기조적으로 좀 봐야 될지 한 달째 오르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디까지 이 반등의 목표치를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기관들이 김범수 의장 구속 계속 이제 법정
게 계속 나오면서 불안한 것 때문에 개인들은 그때 이제 바닥권에서 팔고 외인이나 기관들은 그때서부터 이제 매수를 하면서 올라온 양상인데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저는 뭐 여전히 그냥 기술적 반등이죠. 뭐 이걸 가지고 뭐 수세의 전환이다라고 보기는 아직 너무 좀 성급하다라고 보고 있고, 가격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좀 가격 메리트로 들어온 것 같은데, 뭐 기술적으로 대응하자 뭐 그냥 그 정도예요. 이게 뭐 이 종목들이 다시 엄청나게 갈 거다 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뭐 한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오면 뭐 그때 한번 매수해보던가 지금은 그냥 좀 많이 올라서 이거 역시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으로 낙폭이 조금씩 나옵니다. 오늘 아래쪽 방향인지 0.5% 하락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겨우겨우 강보합권 정도 유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2차전지 말씀을 안 드렸죠. 오늘 2차전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살짝 밀리면서 한 2원 정도 하락 구간인데요. 오늘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지 이번 주 첫 단추 잘 꿰다 소문이 날까요? 저는 뭐 금요일 날에 좀 약세가 나온 만큼 네. 결국에는 한 내일 정도까지는 조금 뭐 조정이 조금 나오지 않겠느냐. 급한 뭐 가격 조정이든 아니면 기간 조정이든 소폭 뭐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월말 앞두고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다음 주 옵션 만기 있는데 뭐 그 전까지는 그냥 저는 하단은 그냥 많이 빠지면 한 2,400, 한 230 상단은 한 2,520 위아래로 그냥 100포인트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최현주 전문가님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